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덧 출산한 지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후배 임신한 애기 엄마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었던 집에서 산후조리한 후기를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차라리 영상을 하나 찍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아끼고 싶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산후조리하면 집안 살림이 눈에 띄고 자꾸 물건에 손이 가게 되니까 아예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 편하게 쉬고 아기는 케어를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는데, 비교를 해본 결과 집에서 조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케이스고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출산 후에 후유증이 거의 없이 내 몸을 잘 회복하고 싶어서였어요. 회복을 한 다음에 체력이 좋아져야지 육아도 잘 할 수 있잖아요. 육아는 아주 긴 레이스니까요. 후유증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손목 시림, 어깨 아픔, 허리 아픔, 무릎 아픔, 여기저기 뭐 쑤시거나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모유수유 성공하고 싶어서였어요. 모유수유 하면 산모 몸 회복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기에게도 면역력 차원에서 좋고 엄마와 아이와 이렇게 정서 유대에도 좋고 등등. 그리고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했는데요. 출산 직후부터 신생아와 엄마와 아빠가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돼요. 태어날 때까지. 태어난 직후부터 수유를 하게 되는데 기껏 초반에 수유를 잘 한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가면 수유 사이클이 깨지게 되니까 모유수유의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 돼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환경이 여러 번 바뀌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냄새가 여러 번 바뀌면 좀 불안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더 예민한 아기가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러한 요소를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좀 안정감 있는 아기로 자라서 덜 예민해서 내가 나중에 혼자 육아할 시점이 됐을 때 아기가 덜 예민한 아기가 되기를 바랬어요. 뭐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환경적인 요소에서요. 80일간 엄마가 와서 도와주셨는데 사실 친정엄마를 갈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유를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난 집에서 산후조리 해야겠어 이렇게 결심하기는 사실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3가지 했어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산모 몸의 회복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케어에 대한 난이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거는 제가 아기 낳기 전에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었고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교 항목인 산모 몸 회복 정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산모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임신 기간 동안에 생각해본 거여서 상상한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같은 계열수 애기 엄마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제 생각이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먼저 조리원에 가는 경우는 보통 2주를 가요. 육아 직전에 이제 마지막 휴가라고들 하는데 조리원에서도 스케줄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수유 콜이 되게 자주 오고 중간에 밥 먹어야 되고 마사지 받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듣거나 뭐 그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첫 아기라면 대부분 그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일단 바쁘고 수유할 때 수유실에 가면 앉아서 수유를 하는데 한국인의 가슴은 이게 큰 편이 아니라서 수유 쿠션을 엄청 높이지 않는 이상 엄마가 이렇게 고개를 엄청 많이 숙이고 등도 숙이고 어깨도 이렇게 굽어져요. 아기를 안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 뒤쪽이랑 어깨랑 뭐 팔도 아프겠죠.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회복이 되는 건가 싶기는 해요. 2주 뒤에 집에 오면 2주 정도 산후도우미를 씁니다. 그 2주 동안은 이모님이 아기 케어도 해주고 요리와 설거지, 집 청소, 빨래 등을 해주시니까 산모는 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면 아기가 달라져요. 환경이 변하고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의 냄새가 변하니까 잘 자던 아기가 잠을 잘 안 자기도 하고 수유가 잘 됐었는데 갑자기 수유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조리원, 2주 산후도우미 하고 한 달 지난 다음부터는 보통
친정엄마 찬스. 친정에 가서 아기를 케어하는 분들도 있고 친정엄마가 이렇게 오가거나 아예 오셔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한 달 뒤 됐을 때 이미 분유로 거의 넘어간 상태일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후기 많이 읽어보면 모유수유 실패를 해서 분유로 이제 넘어갔다. 그런 산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모유수유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저는 모유수유를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4주간 도우미를 썼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친정엄마도 와 계셨어요. 육아를 한 지 오래됐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케어한다 이런 거를 봐주십사 했고, 그리고 남편이 출산휴가 내서 5일 정도가 같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퇴근해서 같이 케어를 했죠. 그 4주 동안이 친정엄마와 남편에게는 신생아를 케어하는 방법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모에게는 몸 조금 초반 회복과 모유수유하는 방법에 좀 적응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모가 가만히 있기 미안해서 손이 막 근질근질해요. 집안 살림 내가 다 알고 가만히 누워만 있고 손 안 쓰고 이러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나 혼자 아기를 케어해야 될 때 손목에 후유증을 적게 하기 위해서 꾹 참고 손목을 안 쓰셔야 돼요. 손가락도 안 쓰셔야 돼요. 한 달 뒤부터 엄마 찬스. 이때는 거의 친정엄마가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처음부터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웠어요. 30일 정도부터 80일 정도까지 약 50일 정도를 도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몸 회복을 정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을 거의 안 썼거든요. 아기도 거의 안지 않았어요.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대부분의 애기 엄마들은 아기를 자기가 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는 아기를 별로 이렇게 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전 수유도 누워서 했거든요. 제가 누워있으면 아기를 데리고 와주세요. 친정엄마나 산후도우미 이모님이나 남편이 데리고 오면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붙여줘요. 아기를. 그럼 아기가 쪽쪽 빨면 저는 밑에 수건 하나만 받쳐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었거든요. 목도 아프지 않고 어깨도 아프지 않고 뭐 힘든 게 없어요. 누워서 수유하는 거 짱이에요. 추천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에 아기가 덜 예민해질 가능성이 크고 산모 몸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꾹 참고 집안일을 안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비교한 요소들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비용인데요. 조리원에 간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리원을 보통 2주 가시거든요. 3주 하면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데 이제 2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0대 중반이었어요. 200만 원 중반. 그리고 거기서 조리원 마사지를 주로 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산모들 후기를 봤을 때는 그랬어요. 6회에서 8회 정도를 이제 추가하는 건데 가격은 100만 원 초반? 110만 원, 130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떠한 구성이냐에 따라서 조리원에서 기본 마사지가 2번인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산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고 집에 돌아오면 산후도우미 이모를 2주 정도는 요즘은 다들 거의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나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한 50만 원 초반 정도 나오고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70 중반 정도를 부담하게 돼요. 이 본인 부담금의 차이는 뭐냐면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그냥 배정을 해주면 그냥 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2, 3년 이상 된 산후도우미 이모님은 추가금이 붙어요. 그때가 8만 원이었나? 그랬고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20 얼마가 붙었어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에서 70만 원 중반대까지 좀 다양하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조리원 2주, 조리원에서의 마사지, 그리고 산후도우미 2주 이렇게 하면 400 초중반 정도의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저는 4주를 썼다고 했죠. 처음에 2주는 똑같아요. 정부 지원금 50만 원 정도 되고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70 중반 되는데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온 아기이기 때문에 배꼽도 아직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소독 그리고 아기의 상태를 좀
보고 아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베테랑 이모님이 오셨으면 해서 저는 70만 원 중반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2주를 추가를 했을 때는 100만 원 초반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출장 산후 마사지가 있어요. 100만 원 정도이고 10회 했었어요. 합산을 하면 300만 원 정도가 돼요. 비교를 해보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장 마사지를 2~3번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계속 하면서 중간중간에 뭉칠 때가 있었어요. 가슴이 뭉치면 마사지를 받아서 또 풀고, 가슴만 마사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김에 전신을 받았어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비교는 아기 케어 난이도에 대한 걸 비교를 해봤었어요. 임신했을 때니까 아직 육아를 해보기 전이었으니까 좀 상상에 의한 거 플러스 후기들을 많이 봤어요. 출산한 산모들의 후기. 비교하는 시점은 4주 정도 됐을 때의 아기 케어 난이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조리원에 간 경우에는 조리원 2주 그리고 산후도우미 2주 해서 끝난 상태죠. 딱 그 타이밍에는 친정엄마 찬스가 시작되거나 나 혼자 육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육아 헬 시작입니다. 너무 아직 산모가 몸 회복이 덜 됐는데 아기를 혼자 케어하는 것은 사실 관절에 엄청난 무리가 가요. 근육에 힘도 거의 없는데 이때 아기 케어 난이도는 엄청 높아요. 체감상. 왜냐하면 산모는 육아가 막막해요. 조리원에서는 수유하는 걸, 아기를 안는 걸, 기저귀 갈기 이런 거 좀 배웠고요.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오셨을 때는 목욕하는 것도 배우고 아기 트름시키고 이런 거 다 배우기는 하는데 수유도 다시 배우고, 수유도 집에 오면 다시 배우는 거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느낌은 엄청 막막해요. 이제 이걸 나 혼자 해야 되나? 아니면 친정엄마랑 같이 이제 둘이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막막하고요. 또 친정엄마 찬스를 쓰는 경우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약 20여 년 전에 아기를 돌봤던 것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육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딸인 산모가 보기에는 요즘엔 그렇게 안 해 이러면서 다툴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되죠.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경우에는 이제 4주가 딱 되면 산후도우미가 끝난 시점이죠. 그때 친정엄마가 옆에서 같이 봤으니까 요즘 방식이 꽤 눈에 익혀있는 상태고 실제로 아마 실습도 몇 번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는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안 오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오롯이 산모와 친정엄마와 남편이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도 이모님 퇴근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가족이 아기를 케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산모 입장에서는 수유법을 적응을 했어요. 어느 정도. 4주면 많이 적응해 있는 상태예요. 물론 가슴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전양이 너무 많거나 아직 좀 부족하거나 아직 아프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 같은 거는 거의 적응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와 산모 사이에도 아기 케어 방법을 어느 정도 상의해서 합의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은 도우미 이모님을 봤으니까 그분의 하는 행동 보고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 케어도 마찰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경우에는 아기 케어 난이도 생각해보면 산모 입장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이모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니까 산모가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몸을 계속 조리를 하는 거예요. 더 관절을 안 쓰고 시간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돌아오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친정엄마 찬스가 끝나는 경우에는 막막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렇지만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를 옛날에 육아해봤던 친정엄마가 도와주지만 이제 내가 케어를 해야 돼 이런 막막함보다는 훨씬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봤고, 아기도 병원에서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집으로 옮겨오는 그 한 번의 환경 변화, 물론 자기를 돌봐주는 분의 냄새는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한번 거쳐가긴 했지만 냄새의 변화도 적었기 때문에 아기가 좀 순하니까 아기 케어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결심하게 된
이유 3가지랑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하는 것, 집에서 조리하는 것을 비교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결과 후기로서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모유수유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모유수유를 성공을 했고요. 한 23개월 정도의 단유를 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횟수를 차차 줄여나가서 단유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모유를 먹고 자라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환경만 잘 맞춰주면 대부분 모유 수유가 성공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조리원에서 그 수유 타임을 잘 못 맞추니까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조리했기 때문에 모유 수유 성공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2번째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어서 좀 순한 것 같아요. 타고나기도 저희 부부가 좀 순한 편이어서 아기가 순할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환경적으로도 냄새의 변화가 적고 만나는 사람의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순한 아기로 잘 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순한 아기입니다. 3번째 장점은요. 집이니까 물건들 있잖아요. 이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장점 4번째로는 산모가 아기랑 떨어져 있을 일이 없으니까 항상 같이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생길 의료적인 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아기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좀 두려움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베테랑이셔가지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5번째 장점으로는 아빠의 모성애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아빠가 다 케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도 퇴근해서 계속 이제 아기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같이 케어하는 것도 참여하고 하니까 아빠가 아기를 더 많이 안게 되잖아요. 조리원에 있는 경우에는 아빠가 아기를 만나보거나 안아볼 기회가 적은데 집에서 케어를 하니까 아빠가 수시로 아기를 안아줘야 됐거든요. 몸이 많이 닿은 만큼 아빠의 부성애가 올라간 것 같아요. 장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산후 마사지의 효과가 더 높아요. 산후 마사지를 조리원에서 2주 아니면 3주 있는 기간 동안에 6회에서 8회 아니면 10회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모든 관절이 벌어져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짱짱하게 다시 관절이 돌아오는데 물리적으로 그냥 걸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시간이. 근데 그 초반 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 그때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때 확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산모 붓기를 좀 빨리 빼준다. 코끼리 말된 붓기를 빨리 빼준다. 대의 붓기를 빨리 빼준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앉아서 수유하니까 목이랑 어깨 아픈 그런 거 풀어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초반에는 마사지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정도에는 일주일에 1번 받았나? 그래서 거의 2달 가까이 받았어요. 이렇게 천천히 관절이 들어가는 거를 기다려주면서도 중간중간에 마사지를 받으니까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도 더 경제적이었고요. 그런데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또 단점이 있긴 해요. 일단 단점 0번째가 뭐냐면 집에서 조리를 하시려면 도와줄 가족분이 누가 있어야 돼요. 산모 혼자서 집에서 조리하는 것은 그냥 몸을 다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집안일도 내가 해야 되고 밥도 내가 해야 되고 아기 케어도 내가 해야 된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몸이 다 망가져요. 3, 4개월 지나서 그 시점에서 산모의 회복을 봤을 때는 3, 4개월만 아기 돌볼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이고 아기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꼭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80일간 2달 하고 반인가요? 정도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덕분에 제가 집에서 조리를 결심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어요. 사실 80일간 계셔주셨다는 거는 대부분의 산모들에게는 좀 있기 힘든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길어야 2달? 그것도 산모가 친정에 가 있는 경우가 2달 정도인 것 같고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는 거는 거의 1달 정도가 맥시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단점 첫 번째로는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친정엄마. 친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케어하는 면에 있어서 마찰이 생겼고 그게 아니라도 산모가 출산 직후에 호르몬 때문에 엄청 서정적이 돼요. 그리고 좀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엄마 고마워 했다가 아 엄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마음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아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있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시는 시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엄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조리원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산모들 보면 조리원 동기를 사귀어서 이제 조리원에서 나와서도 계속 교류하면서 카톡 단체방 이렇게 만들어서 육아 정보 공유하고 밤에 수유할 때 모두 자고 있으니까 내 친구한테도 연락하기 좀 미안하고 할 때 그 단체 톡방에 지금 수유하고 있다. 아 힘들다. 이런 글을 올리면 또 누군가 수유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산모들끼리의 정서적인 힘든 시기를 같이 좀 공유하고 달래주면서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리원 동기가 없다는 게 좀 저는 아쉬웠어요. 대신에 동네에서 저는 산모들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조리원마다 식사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조리원 동기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밥을 식당에 가서 먹는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말을 걸게 되고 조리원 동기가 많이 생기는데 밥을 방으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유도 방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리원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았어요. 조리원을 알아보시게 되더라도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조리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도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몸이 어디 막 기부스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멀쩡한데 그리고 다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이는데 그냥 내 몸을 안 쓰는 거거든요. 안 써야 해요. 근데 막 아기 옷이라도 개고 있으면 그거는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걸 꼭 참아야 됩니다. 그걸 참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단점이에요. 제가 아기 50일 정도 됐을 땐가 가지손수건을 같이 옆에서 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손가락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산모의 관절이 얼만큼 벌어져 있냐 하면 제가 출산한 이후에 한 달인가 50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몸이 뭔가 그래도 많이 회복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지손수건도 한번 접어본 거였는데 그때 반지를 꼈어요. 결혼 반지를 다시 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 나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왜 이 관절이 아프지? 라고 생각해서 반지를 뺐어요. 반지밖에 요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다음날 관절이 안 아프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반지가 무거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만큼 몸의 관절들이 다 벌어져 있으니까 주먹도 쥐지 말라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주먹도 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는 것도 산모니까 굉장히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요. 왜 내 아기인데 친정엄마가 안고 있고 남편이 안고 있고 딴 사람이 다 안고 있나. 나도 안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지만 꾹 참고 정말 수유할 때 이렇게 누워서 그냥 아기가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토닥토닥 해주고 그때 스킨십을 하고 아기를 안으면 손목, 어깨, 허리 많이 아플 거예요. 손가락 포함해서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 했던 후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을 앞두신 산모님들 아기를 어떻게 키울 건가부터 시작해서 산후조리 어디서 하나, 어떻게 하나 등등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 평화롭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유대하는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산모도 케어받고 있고 아기도 케어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쪼록 출산하실 여러분들 무사히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시고요. 안녕.